네. 여기서도 전시가 큰 준비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층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저의 일상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시간과 오버랩 되는가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위쪽은 조금 더 어떤 뭐랄까 시대적인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이라든가 38선이라든가 또 경계선에 서 있는 어떤 나의 자아라든가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거운 주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아래하고 우리가 이제 뷰 포인트가 다르니까 보면은 아래층은 훨씬 개방돼서 전시 전체를 한눈에 본다면 지금 2층, 이 3층은 이렇게 좀 분할을 시키네요. 네. 작품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네, 좀 볼까요? 보시죠. 근데 이 작품들은 대지? 바닥? 그렇죠. 그죠. 바닥이죠. 땅이죠, 땅. 네. 네. 땅인데 뭐 이 작업도 사실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신도시 만들 때 왜 땅을 다산 신도시 만드는데 네. 지나가다가 큰 산 하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도시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스케치를 많이 해줘.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뭐 갑자기 무슨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놀라움이에요. 놀랍고 난 이게 설명할 수 없으면 대단히 새로운 네. 뭔가 에너지를 전 네. 받았고 또 그 지점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어서 하다가 계속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북대가 바람이 불면서 막 땅에 바람이 막 어떤 대단히 큰 흐름이 오면서 그때 이제 이런 작업을 완성하게 된 거죠. 뭐 좌우에 막 극단적인 대립 그 말씀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만 하다가도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진짜 초현실적이야. 네, 그거 그리고 이 말하는 프로포션이 거죠. 우리가 인간 지각이 익숙하게 구성해 놓은 비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공사가 있는 곳을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질서가 지각 질서가 망가지는 거야. 뒤죽박죽 네. 되면서 뭔가 어떤 저는 오히려 상당히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해요. 거기서 뭔가 막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에서 프로덕티브한 오히려. 거를 끄집어내는 게 있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습관적인 그 소위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돌이라고 해도 손 안의 돌처럼 상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요만한 땅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소위 38선이나 철조망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 대북 확성기 같은 거를 중심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진 거지.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치 인간을 그린다면 인간이 한 요만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로 생각하면 여기 얼마나 큰 땅처럼 보여야 돼. 근데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지각은 이들이 그렇죠. 그냥 발 앞에 있는 요만한 한두 평의 땅, 1, 2m의 땅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또 작가가 의도해. 작가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프로포션을 막 왜곡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분명히 굉장히 커다란 38선이 요 정도다. 근데 거인의 발처럼. 근데 옛날부터 이 그러니까 그림에 애기. 발이 등장을 했었어. 네, 맞아요. 옛날에 네. 한번 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시각을 전혀 관람자의 달라졌죠. 시각을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천진난만하다. 응?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림을 아주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래층의 소년들도 그렇고 이 어린아이 아동의 다리도 그렇고
노스탈직하게 보이는 거야. 음. 지금 현재의 어떤 아이나 소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소년, 20세기 소년, 세기 말의 어떤 그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과 황량함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저거는 해석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사실은 뭐 어떤 또 다른 그 뭐랄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에너지가 저 바깥쪽에서 개입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확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끔 발을 집어넣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은근태 선생님 작업은 되게 질서정연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가지 에너지가 같이 가는 건데 그 작가 자신도 그래.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 안에서 정리되지 않지만 막 이렇게 분출되는 메시지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화면에 아주 따갑 담아내는 강인함과 성실성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읽어내신다. 되게 파괴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파괴해서 재건적으로 오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근데 파괴적인 불만인데도 그건 또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쪽 그림도 그렇잖아요. 사실 붓터치나 긁어내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는 한 30대 말부터 유근택 작가가 뭐가 생겼냐면 굉장히 본성을 드러내시는. 근데 그 본성이 뭐냐면 굉장히 젠틀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작가인데 실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발하고 그리고 거의 이렇게 클래식 시키는 거 있잖아요. 무너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30대 후반부터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예전에 제가 글 쓸 때 그건 짚었는데 초창기에 그 공부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동양어 공부하고 그러실 때 막 엄청 긴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민중서사가 담겨 있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있었어. 근데 중간에 상당히 조율이 된 그림들, 페인팅을 계속 하시다가 그걸 이제 꼭 장르로 동양화 한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하시다가 40대,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쯤부터는 그거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더 드러내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내는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불만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그런 태도를 또 견지할 때가 네. 많아요. 왜냐면은 형태를 견고한 형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내가 막 작업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본 작업을 또 들어갈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마치 더듬더듬거리면서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나서 마치 이렇게 감각에 의존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네네. 그런 형식으로 작업이 네.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들에서 그게 되게 강하게 보이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 찾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화가는 완성된 그림을 머리에 떠올려 놓고 그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체이싱하는 거, 쫓아가는 것 같아. 쫓아가면서 발굴하는 거지. 맞아요. 그 화면들 그거 되게 속에서 중요한 무엇이 거예요. 나타날지는 완전히 미결정 상태인데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그 uncertainty를 certainty 쪽으로, 확실성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얘기가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 정도면은 얘기가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를 나올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미확정적인 상태. 미확정적인.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그 뭐랄까 본인에 대한 확신이 덜했을 때는 어떻게든 형상을 만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 형상이 없어도 상관없어. I don't care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훨씬 없는. 근데 누군가는 이제 인생에서 짧게 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혼란스럽다 할지도 몰라. 사람이 잘 안 나타나네 막 이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그림을 보면 저기서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형상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이 그림 속의 질서들 속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들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저 작업이 이제 우리가 이 아, 공간을 작업으로 만들어. 와, 저거 멋지다. 이 공간을 저걸로 응. 압축시키는 게 응. 싶었어요. 아니 근데 저 그림 너무 됐잖아요. 저기 아니 작품 자체보다 설치를 너무 여기는 드라마틱하게 정말 여기를 했는데. 위해서 작업한 거예요. 드라마틱. 아니 그리고 뭔가 가까이 가서. 네 순교자적인 위치인데 이게 너무 신격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최종적으로 생각한 건 이제 이 난간. 하필이면 빛도 지금 빛 봐봐. 응? 삼각형의 빛. 와우. 그리고 이 네. 난간에 네. 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셨겠죠. 경계선이라고 네. 와, 근데 이 자화상은 사이트 스페시픽할 뿐만 아니라 대척점에 네. 저쪽의 자화상과 이 작품은 대척점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되게 전시를 입체적이 되게 네. 만들었네요. 특히 이 공간이 좀 전에 전시할 때 좀 아까웠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이 공간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DP상 네. 다행히 이게 DP가 가능해져가지고 그러게요. 가능했죠. 아니 그 사비나 미술관의 건축적인 부분이 네. 이 그림은 사실 이 건축의 요소들하고 하나도 내용상으로는 공명하지 않는데 설치의 방식들 속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걸려있는 게다가 무채색이고 근데 농담처럼 얘기를 하자면 작가가 너무나 크리스트 같아지는 그런 위치에 걸려있는데요. 네. 어쨌든 감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지막으로 재밌죠.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층의 뷰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다행스럽게 잘 맞아떨어요. 그러네요. 네네. 특히 색조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감상자 입장에서 저쪽과 이쪽을 같이 보게 할 수 있는 소위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좀 3층의 경우는 이 기둥도 그렇고 상당히 무채색이 강하잖아요. 저쪽까지 해서 그 부분을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자화상들 중에서 이렇게 세팅된 것들은 되게 드문 방식 아니에요? 네, 처음. 특히 이게 처음이죠. 그러게. 네. 이건 여기 공간이 아니었으면 이 작업 못했을 거야. 그렇지. 뭔가 다른 컨디션이었다면 또 다른 식으로 디스플레이 방식을 찾았겠지만 아마 그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천창에서 내려오는 빛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딱 떨어지게 하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될 텐데 이거 요 두 점은 이제 밑에 그 분홍색 그 387에 모여 있는 사물들이랑 같은 연장선. 아주 오래 기다린다고. 네. 이거는 뭐 마치 그 고야의 그 그러게요. 작업에 나오는 뭐 전쟁의 참화. 근데 시체가 걸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빨래가 걸렸죠. 빨래했지만 인간의 흔적인 거지. 네. 고야를 바로 떠올리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두 그림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약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치 피카소의 게르니카 볼 때처럼 되게 이렇게 무겁고 막 감상자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비극적이고 갑갑하고 뭔가가 출구 없음 같은 거를 확 느끼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화면 구성에서 오는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거의 4분의 1이 철조망으로 쫙 잘려서 굉장히 과감한, 사실 그림에서 저런 구도는 거의 자살하는 구도예요. 그렇잖아요. 화가가 더 잘하시니까. 어떻게 4분의 1을 딱 잘라버려. 게랄 리히터의 그림에도 보면 밑에 부분을 완전히 공백으로 비워버리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플랫한 그림이다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저 뒤 철조망이 그런 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묘사했을 때는 철조망이지만 그림 전체 조형적 요소로 보면 저기는 사실 그림이 스스로를 그냥 평면으로 고백하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오만 잡다한 사물들이 이렇게 입체적이든 뭐 공간을 가상적 공간을 그려내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 잡다한 공간성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플랫한 마치 절벽 같은. 근데 작업하면서도 이 작업하면서 재밌었던 게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선들을 만들어낸다든가 네네네. 조형적으로 끌어낸다든가 네. 저는 이 정원 작업할 때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형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에서. 또 연작을 몇 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멈춘 건데 되게 파워풀해요. 네, 어쨌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다른 그림들보다 상당히 파워풀한데 왜 그런가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묘사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그 사람의 그 시선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게르니카를 떠올렸을까 했더니 게르니카의 피카소의 묘사법을 보면 굉장히 강직하게 인간 신체 팔뚝이나 이런 거를 빼빼 마른 것처럼 쫙쫙 그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선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떠냐면 막 그 형태가 막 일지러져 있는 형태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그림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네, 여기에서는 많은 걸 시도했었어요, 실제로. 이 형태에 대한 막 문제라든가 의식적으로 이거는 화면을 내가 만들어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작업이에요. 그거에 되게 실증적인 부분이 여기야. 이제 만약에 가상적으로 이 그림의 공간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지. 맞아요. 이거를 경계로 얘와 얘가 다른 표면인 네. 것처럼 그리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되게 실험작처럼 아주 매끈하게 조율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는 것 같은 에너지가 보이는 그림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이제 정리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이른 피니쉬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그림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거든.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작가가 굉장히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니 세상의 모든 화가들은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굉장히 다른 식의 어떤 시도, 뭐 일종의 어떤 자기 기질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작가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위트가 있어. 근데 그 위트가 약간 발견하고 나서 상큼하진 않아. 왜냐면 무겁고 좀 그 슬프고 뭔가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 감정의 복합성 같은 것들을 약간 아이러니를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어서 위트가 위트로 끝나지는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태 선생님이 약간 세계관이 무거워, 그죠? 모르겠어요. 그건 진지하고.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기 있는 그 파도가 이제 밑에 있는 파도하고 좀 다른. 그러네요. 마치 이렇게 굴절돼서 떨어지고 있는, 네. 수평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게 우리 사회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저 철조망이 가지고 있는 게.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래서 완성이 된 거야. 재밌는 거는 철조망의 그리드가 네. 그 구조를 만들어주네. 분열되고 모든 것들이 다 조각나고 근데 조각을 맞춰볼 수가 없어. 응? 맞춰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네. 저 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풍경 같다는 느낌? 응? 조선 풍경화 같다는 느낌. 이 글이 여기만 봐봐요. 그러네. 인왕재색이나 누구죠? 그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선호가 그 인왕대생 말고 정선 말고 정선 말고 그 몽유도 온도. 몽유도 온도 그 응. 저기 저기 전문가이시- 아이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우리 몽유도 온도 우리 어떤 선생님이 작업한 거지? 아, 참. 그 몽유도 온도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러네. 그 장면이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네. 그림 속의 그림들, 그림 속의 소위 그렇게 조선 보니까 회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게 보이네. 재밌네요. 글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 저도. 네. 어. 안경. 아 맞아. 우리 안경 선생님이시구나. 그 안견을 우리가 생각을 못, 갑자기 안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는 아니잖아. 작품을 알잖아. 근데 이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분열적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그게 그 이문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야 사실은. 아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자기 학습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이미지를 구축할 때 나오게 되는. 물론 근데 이렇게 그런 보면 또 부분, 이런 그런 부분은 부분 완전 힌트가 되고 이 쪽은 또 다르죠. 이게 최근작인가요? 이쪽이? 아니 이거는 비교적 초기작이야. 2018년도에. 아. 니가타 제 국제아트쇼에 나왔던 건데 아하. 니가타 해변에서 직접 그린 그림이 이거거든요. 와 좋다. 이게 이 박사 건데 박사가 11월 달이고 전시가 다음해 8월 달인데 네. 그때 이제 답사 가서 이제 다 헤어지고 네. 숙소에 왔는데 음. 내가 바다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그 유자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다가 그냥 혼자 택시 타고 다시 네가 다 바다로 간 거야. 근데 비가 와. 해는 지고 거기서 드로잉을 하는데 와 영화를 찍으면 정말 시골을 했던 거야. 그렇게. 이게 한지가 바람이 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붓이 막 꺾이고 막 떨어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작업한 거예요. 아니 그날의 날씨가 느낌 담겨 있죠? 있는 거죠. 있죠, 있죠. 그게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이런 작업에서 저런 작업을 하게 사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세점이 네가 들어가고 왼쪽하고 이쪽은 이제 강릉 바다를 건데. 근데 이 그림과 저 그림 사이에 그 극과 극.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군요. 세계가 다른, 시간이 다른, 완전히 세계의 질서가 다른 그걸 보여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그게 니가타였든 아니면 뭐 한국의 바다였든 강릉의 바다든 간에 이게 바다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화면 속에서 뭔가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상황과 뭐 시간과 그리고 또 존재 자체,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보자면 존재 자체가 하나하나씩 꽉 차게 들어있다라는 건 이 5그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미학적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존재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지만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과 뭐 이렇게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있음 자체잖아. 근데 이 있음 자체를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계속 사라지고 증명할 수 없음인데, 그게 예를 들면 이 그림들 속에서 유근택 작가가 보여주는 계속 어떤 터치들, 쌓아가는 어떤 뭐 수평, 수직, 그리고 구슬 뭉개고 뭐 이랬던 그것들이 고스란히 꽉 차게 느껴지는 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 현대 전시 이후로 새롭게 시도한 작업이에요, 사실. 이런 작업. 이제 그래서 이런 지금 전시를 구성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최근작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이것도 어쨌든 최근작이죠. 2018이면 최근이죠. 별로 현대 이후로 작업한 거. 저는 근데 전체 전시를 봤을 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그 분리된 어떤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그 분리된 덩어리들이 예를 들면 되게 이렇게 서로를 갈등하거나 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시가 되게 좀 의미심장한 건 이미 유근태 선생님이 벌써 작가로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하고 하는 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벌써. 3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 30년 넘는 동안 되게 정직하게 자기의 작업으로 미학으로 회화 미학으로 갖고 온 것들이 계속 여기에 담겨 있지만 그 안에서 보면 디테일하게 경향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자극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리액션 같은 것들은 또 되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전시에서 규모가 상당하니까 그게 다 담겼을 수도 있지만 두 개 층의 전시에서 그것들이 아주 뭐랄까 설명하듯이 분리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레이어드된 진짜로 중층화된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 중에 나왔던 건데 작가가 스스로를 막 파괴하고 해체하면서 그러나 항상 이 작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빌딩하고 어느 쪽으로든 컨스트럭션을 해내는 차원들. 그러니까 자기 해체와 자기 건립이 동시에 아주 잘 되는 작가의 전시. 그리고 그런 그림들로 보면 이 자화상 시리즈도 그렇고 또 돼지를 그린 그림도 그렇고 아래층에 그 서해 바다 그린 그림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철조망 저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네. 불나는 신문?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있는 거 이게 이제 양양에서 했던 드로잉. 여기 봐요. 여기 니가타에서의 그거와 그 양양에서의 그거 굉장히 다르네요. 다르죠. 느낌이. 저 이제 매향리 드로잉. 이거는 그 잡초. 그래서 어떤 드로잉. 팬데믹. 예감. 이 그림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상당히 내러티브가 말이 되는 게 네. 아래층에 우리가 시간이 그 시계의 시간처럼 그렇죠. 고립된 격리된 상태에서 신문지를 태우시던 그 시간들에서 이거는 지금 그 태워지는 시간들까지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들어왔잖아. 아무튼 풍경을 그리면서 신문을 이건 아예 붙인 건데 전혀 다른 시도죠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뉴욕타임즈를 붙여보니까 2018년 시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그릴 때였는데 이거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풍경이라고 하는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소스 자체가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를테면은 뭐 이 철조망과 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적인 다이나미즘 섞이는 거죠. 네네. 그걸 전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물론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소스도 재밌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그러니까 모든 이 전시에 나온 유근택 선생님 모든 그림들이 각각이면서 또 유근택이라는 작가가 해온 어떤 요소들을 집합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특히나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 전시에서 시작할 때 보여줬던 그런 세계 정세,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치 사회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컨디션인지 작가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작가가 그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신문을 불태우면서 그 갖게 되는 감정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붓터치라든가 전체적인 풍경들은
사실 정치적인 풍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내추럴한 풍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형학적인 거지. 맞아요. 근데 그 지형학적인 거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인간 개인이 겪게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메시지들이 보면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라든가 뭐 시위 집회 같은 것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 근데 이거를 가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20세기 초창기에 브라크랑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입체화 그렇죠. 실험을 하면서 담겼던 신문지들이 있단 신문지들 말이에요. 있죠. 그것들이 미술사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도 사실은 2018년 버전으로서 어떤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거는 이 그림 전체하고 연구가 되는 거겠죠. 2018년이 어땠어가 아니라. 응?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되게 종합과 응축이 있는 오늘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만 전시의 마지막으로 보기에 충분히 의미가 깊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대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또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작품 보기 시작했을 때 작가의 자화상에서 시작해서 한 7작품이 같이 시간을 보여주는 게 있었다면 7프레임 안에서 시간이 나뉘는 거랑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시간이 응축되는 거랑 사실 끝과 끝에서 보면 서로 조응하고 있는 거죠. 전시 잘 봤습니다. 재밌네요. 잘 봐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또 감상자들이 또 느낄 만한 읽어낼 만한 어떤 부분들이 더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저도 또 새롭게 뭔가 자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추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해석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